주식 투자를 오래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믿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좋은 회사의 종목만 사면 결국 돈 번다.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은 재무제표를 보고 성장성을 확인하고 미래 전망을 분석하면서 정말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되는 종목을 골라서 매수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분명 좋은 종목을 샀는데도 돈을 버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점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주식시장을 길게 바라보면 한 가지 현실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주가는 항상 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주식시장은 훨씬 거칠고 훨씬 변덕스럽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세계 경제가 나빠질 수도 있고 금리가 급격히 올라갈 수도 있고 전쟁이나 정치 이슈가 터질 수도 있고 시장 분위기가 완전히 식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때 벌어지는 일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기업 자체가 나빠진 것이 아니라 시장이 나빠지면서 주가가 크게 하락합니다. 좋은 기업인데도 주가는 30%, 40%, 심지어 50%까지 떨어지는 경우가 흔합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주식에서 50% 하락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심리적으로 매우 위험한 구간입니다. 왜냐하면 주가가 50% 떨어지면 다시 본전이 되기 위해서는 100% 상승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봅니다. 100만 원을 투자합니다. 주가가 50% 하락하면 그 돈은 50만 원이 됩니다. 여기서 다시 100만 원이 되려면 주가는 2배가 되어야 합니다. 이 과정은 말처럼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 사이에 투자자는 20% 하락, 30% 하락, 40% 하락 이 숫자들을 수없이 마주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몇 주, 몇 달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몇 년씩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때부터 많은 투자자들이 심리적으로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기업이니까 다시 올라오겠지. 이 정도 하락은 그냥 흔들기겠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주가는 쉽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계좌를 열어보면 빨간 날보다 파란 날이 더 많고 수익이 나는 날보다 손실이 보이는 날이 더 많습니다. 게다가 주식을 사는 순간부터 투자자는 이미 불리한 싸움을 시작합니다. 매매 수수료 때문에 계좌는 처음부터 마이너스로 출발합니다. 주식을 사는 그 순간 이미 손실인 상태에서 경기를 시작하는 셈입니다. 시간이 더 지나 몇 달 혹은 몇 년이 지나서 겨우 본전 근처까지 주가가 올라옵니다. 그때 많은 투자자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차라리 본전만 오면 팔아야겠다. 그리고 드디어 계좌의 0원 혹은 아주 조금의 플러스가 보이는 날이 옵니다. 그 순간 대부분은 말합니다. 됐다. 드디어 탈출했다. 이제 정리하자. 다시는 이런 종목 안 한다. 그리고 주식을 팔아버립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주식시장은 그 이후에 진짜 큰 상승이 나오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왜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될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주식은 좋은 종목을 찾는 게임이 아니라 하락과 시간을 버티는 게임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종목을 분석하는 데에는 정말 많은 시간을 씁니다. 이 기업의 실적이 어떻고, 성장성이 어떻고, 시장 점유율이 어떻고, 전문가 리포트에 뭐라고 쓰였는지 정말 열심히 살펴봅니다.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질문은 잘 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 종목이 30% 떨어져도 버틸 수 있는가? 나는 이 종목이 50% 하락한 상태를 몇 년 동안 견딜 수 있는가? 이 질문에 솔직하게 답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좋은 종목을 사더라도 투자는 결국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현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주식이 항상 우상향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 시장은 대부분의 시간을 강한 상승이 아니라
지루한 횡보, 답답한 하락 구간에서 보냅니다. 즉, 투자 인생의 대부분은 수익이 나는 시간이라기보다 버티는 시간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질문은 결국 이것으로 이어집니다. 나는 하락을 견딜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나는 변동성과 시간을 함께 버틸 각오가 되어 있는가? 주식시장을 오래 경험한 사람들은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합니다. 주식에서 성공하는 사람은 종목을 기가 막히게 맞추는 사람이 아니라, 바닥과 천장을 정확히 맞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락과 시간을 견딜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의 핵심은 좋은 종목을 찾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핵심은 이 질문입니다. 나는 이 변동성을 끝까지 버틸 수 있는가? 나는 내 돈이 30%, 50% 빠져도 시장 밖으로 뛰쳐나가지 않을 자신이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각자의 기준과 답이 없다면 좋은 종목을 사도 힘들고 나쁜 종목을 사면 더 힘들고 결국 주식 투자 자체가 생각보다 훨씬 고통스러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많은 투자자들이 실제로 겪는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을 한번 바꿔봅니다. 좋은 종목을 사도 돈을 못 버는 이유를 아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해야 그 함정을 피할 수 있는지까지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많은 투자자들이 하는 착각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주식을 살 때 기업만 보고 판단합니다. 이 회사 제품 좋고 실적도 잘 나오고 미래 성장 스토리도 있고 전문가들도 좋게 말하니까 시간이 지나면 오르겠지. 여기까지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투자자가 투자하는 대상은 기업 하나가 아니라 기업, 시장, 나의 멘탈, 이 세 가지가 함께 섞인 결과물입니다. 기업은 좋은데 시장이 나쁘면 주가는 하락하고, 기업도 좋고 시장도 괜찮은데 투자자가 못 버티면 중간에 손절하고 나가게 됩니다. 결국 좋은 기업을 찾는 능력만 키우는 것은 전체 퍼즐의 3분의 1만 맞추는 것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3분의 1은 시장 사이클을 이해하는 능력, 또 다른 3분의 1은 하락을 버티는 투자자 자신의 심리입니다. 두 번째로 사람들이 하락을 이렇게까지 힘들어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단순히 내 돈이 줄어들어서만이 아닙니다. 인간의 뇌는 같은 100만 원이라도 버는 기쁨보다 잃는 고통을 2배 이상 더 크게 느끼도록 작동합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을 벌었을 때의 기쁨보다 100만 원을 잃었을 때의 스트레스가 훨씬 더 크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계좌가 마이너스를 찍는 순간 투자자는 단순히 숫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틀렸다는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감정을 피하고 싶어서 손실을 확정하는 선택, 즉 하락장 막판에 주식을 던져버리는 선택을 쉽게 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손실을 확정할 때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파는 경우도 있지만 상당수는 그냥 이 고통스러운 감정 상태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어서 파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면 투자자는 계속 같은 패턴을 반복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하락을 버틸 수 있을까요? 단순히 멘탈을 강하게 가져라 라는 말만으로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도움이 되는 몇 가지 현실적인 방법들이 있습니다. 첫째, 처음부터 버틸 수 있는 금액만 시장에 넣는 방법입니다. 투자금이 이르면 생활이 무너지는 돈이라면 하락을 버티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생활비, 전세자금, 당장 1, 2년 안에 써야 하는 돈이라면 하락을 견디기가 훨씬 더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진짜 장기 투자를 할 생각이라면 이 돈은 5년 동안 안 쓴다고 생각해도 되는가? 이 질문을 먼저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처음부터 감당할 수 있는 최대 하락폭을 미리 정해두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이 종목은 마이너스 10% 손실이면 손절한다.
마이너스 30%까지는 계획된 변동성이다. 마이너스 50% 구간은 정말 최악의 경우지만 그 구간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가? 이렇게 미리 생각해 두면 실제 하락이 왔을 때 당황하는 정도가 훨씬 줄어듭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가가 내려가기 전에는 이 질문을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항상 떨어진 다음에야 비로소 이렇게 묻게 됩니다. 내가 이걸 버틸 수 있었나? 셋째, 분할 매수와 분할 접근입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좋은 종목을 하나 찾으면 욕심이 생깁니다. 이건 무조건 오른다. 이번에 크게 먹어야겠다. 그래서 한 번에 큰 돈을 넣어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하락을 견디기가 훨씬 더 힘들어집니다. 반대로 처음에는 3분의 1만 들어간다. 확신이 더 생기면 나머지를 천천히 채워 넣는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심리적으로도 훨씬 편하고 실제로 평균 매수가를 낮출 수 있어서 복구도 더 쉬워집니다. 넷째, 계좌를 너무 자주 보지 않는 것도 생각보다 큰 도움이 됩니다. 주식 앱을 하루에 10번, 20번 여는 순간부터 투자자는 시장의 노예가 됩니다. 분 단위, 시간 단위로 오르내리는 주가에 감정이 완전히 휘둘리게 됩니다. 하지만 투자 대상 기업의 진짜 가치는 하루 이틀 일주일 사이에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변하는 것은 기업 가치가 아니라 투자자의 감정입니다. 따라서 장기 투자를 한다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단기 시세에만 반응하는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섯째, 기대 수익률의 기준을 현실적으로 조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마음속에 이런 상상을 합니다. 연 50%, 연 100%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비현실적인 수익률을 기대하면 조금만 횡보해도, 조금만 하락해도 이 종목 아닌가 보다, 다른 걸로 갈아타야겠다, 이런 생각이 쉽게 들게 됩니다. 반대로 연 7%에서 10% 정도만 꾸준히 나도 성공이다, 이런 기준으로 기대를 낮추면 조급함이 줄어듭니다. 조급함이 줄어들면 괜한 매매가 줄어들면 하락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여섯째,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자신의 투자 원칙을 글로 써보는 것입니다.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원칙은 실전에서 거의 제대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실제로 적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종목을 산 이유는 무엇인가? 어디까지 떨어지면 추가 매수할 것인가? 어디까지 떨어지면 손절할 것인가? 혹은 그냥 들고 갈 것인가? 이 종목의 목표 투자 기간은 최소 몇 년인가? 이 네 가지만 종이에 적어보아도 하락장에 들어갔을 때 훨씬 덜 흔들리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상황을 예로 들어봅니다. 어떤 투자자가 정말 좋은 회사를 하나 골라서 매수합니다. 실적도 좋고 성장성도 좋고 뉴스도 우호적입니다. 하지만 매수한 뒤에 주가가 40% 하락합니다. 이 투자자는 처음에는 좋은 회사니까 괜찮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가는 한동안 회복되지 않습니다. 1년, 2년이 지나서 겨우 본전 근처까지 왔을 때 이 투자자는 더는 버티지 못하고 매도합니다. 이제 됐다. 나는 주식하고 안 맞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시장을 떠납니다. 그런데 그 회사의 주가는 그 뒤 3년 동안 몇 배가 오릅니다. 이 투자자가 실패한 이유는 종목 선정이 틀려서가 아니라 하락을 버티는 힘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또 다른 투자자도 똑같은 종목을 비슷한 시기에 매수합니다. 이 사람 역시 40% 하락을 겪습니다. 하지만 이 투자자는 처음부터 이렇게 정해두고 들어갑니다.
이 회사에 투자하는 기간은 최소 5년이다. 마이너스 50%까지는 추가 매수하면서 버틴다. 그래서 실제로 하락하는 동안 계좌를 자주 보지 않습니다. 뉴스도 일부러 덜 보려고 합니다. 지금 당장의 가격보다 기업이 실제로 망하는지 사업이 유지되는지를 더 중요하게 살핍니다. 몇 년 뒤 이 두 사람의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종목은 같았지만 전략과 멘탈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결국 주식시장에서 투자자들을 갈라놓는 것은 좋은 종목을 찾았느냐가 아니라 하락과 시간을 어떻게 견뎌냈느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제목 좋은 종목을 사도 돈을 못 버는 진짜 이유는 대부분의 경우 종목 분석의 실패가 아니라 하락을 버티기 위한 준비 부족에서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두 가지 질문을 다시 던져봅니다. 첫째, 지금 시장에 넣어둔 돈은 정말로 스스로 버틸 수 있는 금액인가? 둘째, 보유한 종목이 30%, 50% 떨어져도 처음 세웠던 계획 안에서 버텨보겠다는 나만의 원칙이 있는가? 만약 이 두 질문에 아직 확신 있게 예라고 말하기 어렵다면 바로 지금 이 순간이 투자 방식을 다시 정리해 볼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좋은 종목이라고 믿고 들어갔는데도 하락을 버티지 못해 중간에 정리했던 경험 혹은 힘들게 버티고 나서 결국 웃을 수 있었던 경험이 있다면 그런 이야기들은 다른 투자자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진짜 실력을 가진 투자자는 좋은 종목을 고르는 눈과 함께 하락과 시간을 견디는 힘까지 함께 키워가는 사람입니다. 긴 영상인데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